자, 쓰고 계신가요? 네, 들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기가 항상 굉장히 분주한 시기예요. 2018년 대비 선생님들이, 오늘 1차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고, 1차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아까 이제, 선생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이제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2차 시험까지, 가 12월 동안에 이제 수업 실현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가 이제 부랴부랴 내년에 우리 만날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좀 급하게 이 합격 설명회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제 아까 실기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1월 2일부터 5일 동안 이제 약간 캠프 개념으로 5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혹시 쳐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네,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보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쳐봤어요? 그냥 이렇게 봤어요? 네. 자, 일단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뭐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가서 보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2019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이제 간단한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그거에 대한 이렇게 여러 면들이 있겠죠. 일단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잖아요. 전공을 보고, 그 다음에 실기 2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교육학을 보는데, 교육학하고 전공 시험은 두 개가 합산해서 100점이에요. 전공이 80점, 그 다음에 교육학이 20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합친 점수를 가지고 1차가 컷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지역을 결정을 하시죠, 보통. 그래서 오늘 이제 막 다 지역마다 다 발표를 했는데 커트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뭐 71점인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78점인 지역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이 커트라인이 높을까요? 하면 잘 몰라요, 그거는. 일단 뚜껑 열어 해마다 그게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대략 지역을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아마 이차 그 강의 안내를 들으셨겠지만 2차 시험을 보는 그 과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지역과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1, 2월에 이제 좀 셋업을 해놓는 시기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1, 2월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그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 그 수업 안에서 지역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도 단위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거에서 이제 어떤 지역은 뭐 시청 청음을 안 보기도 하고 시청 청음을 둘 다 안 보는 지역은 거의 없네요. 청음을 안 보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정반주를 보는데 어느 지역은 응용반주를 보고 뭐 이제 이런데 이론은 일단 똑같아요. 똑같은 시험을 보고요. 전국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공통 시험을 봐서 전국에서부터 1등부터 쫙 커트라인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서울이면 이제 서울이 뭐 74점 몇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1.5배수를 보통 뽑아요. 근데 어느 지역은 2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가 조금 자신이 없으면 1.5배수보다는 2배수를 뽑는 지역이. 근데 실기는 자신 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이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조금 아직 안 해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되게 약한 거, 취약한데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임용시험은 아주 뛰어난 연주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전체적으로 못하는 게 없는 거를 원해요. 피아노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장구도 칠 수 있어야 되고, 국악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서양음악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범대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하나 전공을 깊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내가 국악을 이제 여기다가 제가 취약한 거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국악 전공이 아니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국악을 쓰세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교육론이 너무 어렵더라 라고 쓰시는데 시험장 가서 막상 틀려갖고 오는 거 보면 서양음악사에서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어떤 수준보다는 일단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시험을 보려면 그 시험에서 원하는 교육론의 수준이 얼만큼이고 국악에서 원하는 수준이 얼만큼이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에서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화성법도 아까 이제 얘기 좀 들으셨겠지만 화성법을 그럼 진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자, 어디까지 하긴요? 전초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론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논점을 가지고 논술로 풀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상반기 안에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이쪽 면도 조금 얘기하고 이쪽 면도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 면들에 대한 것들을 스치듯이 얘기했는데 요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실기 시간이랑 이론 시간이랑 이렇게 이론이 한 15시간? 뭐 대략 그 정도 잡은 것 같고요. 실기를 한 10시간 정도 잡아서 25시간 정도면 그래도 이게 뭔지는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갖고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시간을 만든 게 1월 2일부터 6일까지 갖는 이제 프리캠프이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산책하듯이 임용이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보죠. 뭐가 있나 이러고 보고 아니면 동물원 가서도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니까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2019년 임용시험 대비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 프린트를 다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차까지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저를 비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임용시험의 성격이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공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 2차 평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역을 내겠다고 하는 영역에서 시험을 내요. 그쵸? 그러니까 출제자가 들어갈 때 뭘 가져가겠어요? 영역표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국악에서 뭐뭐뭐뭐, 서양음악에서 뭐뭐뭐뭐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영역표를 보고 저의 책 제목, 책의 전격종지라는 이제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교재는 거의 영역 분류표에 따라서 이제 책을 썼어요. 그만큼 그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를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공부를 하시려면 문제를 뭐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먼저 보고 가셔야 되겠죠. 어디에서 시험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험이 어땠는지.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임용시험을 이렇게 국가시험으로 봤어요. 그래서 92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26, 7년 정도 시험 문제가 있겠죠. 자,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랑 비슷한가요? 그 92년생도 계시겠네요.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영역 분류표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분류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그럼 옛날 문제가 중요할까요? 최근 문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최근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시험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해설 그 프린트를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따가 간단하게 저랑 정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현행 시험 문제 출제 분석 요거를 잠깐 이제
아, 논술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런 서술형도 나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영역별의 어떤 기본 이제 그 개론서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강의와 같이 수업을 같이 가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어떤 강의, 그러니까 강의의 각각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수하는 저희 조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풀커리 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풀커리. 그래서 풀커리가 뭐야? 무슨 카레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커리큘럼을 풀로 듣는 거를 풀커리 탄다라고 그러는데요. 풀커리 탄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그냥 풀커리를 타시면 돼요. 거의 뭐 이게 근데 내가 작곡 전공이다. 그래서 나는 화성은 도사다.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조건은 임용시험에 나왔던 화성을 다 풀어보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으면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국악 이론 전공이다. 근데 국악 이론 전공인데 국악 문제를 딱 보니까 풀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용 국악과 그냥 국악, 학문적으로 하는 국악 사이에는 갭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어디에 맞추냐면 기출문제에 맞춰요. 기출문제가 국악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왔었고, 요런 것들을 서양음악사는 그러면 서양음악사 전공자면 엄청 잘 풀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이제 기출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막 발표가 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하라고 이제 질문 있습니까? 하면 이거 1년 안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올해 3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신 선생님이 거의 컷에서 15점 정도를 높게 1차를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개인차가 꽤 크겠죠. 자, 제가 만약에 무슨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하고 같이 달리기를 한다, 무슨 탁구를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만큼을 원하는 건지, 국가대표만큼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요새는 체력장 안 하나요? 갑자기. 그 예전에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 특급이에요. 이래 보이지만, 그 체육에서 뭐 매달리기, 뭐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 뭐 달리기, 던지기, 그 다음에 멀리뛰기, 뭐 오래 달리기 한 6, 7종류 정도를 다 해서 급수를 매기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는 던지기를 못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만점이었어요. 만점 수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건강한 대한민국 여성에게 요구되는 뭐 600m인가요? 400m인가요? 그 달리기를 했을 때 그거를 몇 바퀴를 도는데 몇 분 정도 걸리면 보통 정도라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급수라고 얘기해 주겠다.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추지 뭐 국가대표 이런 거에다 맞추지 않잖아요. 자,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서양음악사에는. 자, 그래서 20세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또는 중세음악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자, 이거를 거의 30년이잖아요. 27년 정도 됐으니까. 그거를 다 머릿속에 넣는데 한 학기 내내 걸려요. 그리고,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면 초반에는 거의 안개 속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개 그림을 그려놓은 뭐죠? 그거 보시면, 네, 1월에 하는 뭐였죠?
어, 프리스쿨 캠프를 딱 첫 장을 딱 피시면 거의 안개 속을 헤매는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다 이 기분인 거예요. 이렇게 안개 속에 그냥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표현한 건데,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월에 이런 뿌연 거가 안개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7, 8월쯤 되면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보통 1, 2, 3, 4, 5, 6월까지는 모든 내용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다른 교재를 가지고 내용을 봐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전공 이론 파트예요. 전공 이론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수업 실현 이렇게 있는데, 요 실기 얘기는 아까 박정환 선생님한테 들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전공 이론 파트가 어떻게 영역이 나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서양음악사가 있고요. 서양음악사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교육론이 있고요. 크게.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대위가 있고요. 대위법하고 화성법이 있고요. 그 다음이 국악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교육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쪽으로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 교육론이 있고요. 두 번째 서양음악사가 있고요. 세 번째 국악이 있는데 여기 안에 교육과정이 포함이 되고요. 서양음악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서양음악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화성, 대위, 그 다음에 음악사, 통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성은 화성대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대위는 얘가 워낙에 교육 저기 안에는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근데 평가 영역 분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를 최근 4년 이전에는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화성법하고 대위법이 어느 해에는 되게 많이 나오고 어느 해에는 되게 조금 나오고, 비중은 여기가 35%,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합쳐서 여기가 35%, 아니 여기가 30%, 여기가 35%. 대략 문항수는 14문항과 8문항, 8문항인가요?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문제가 평가 영역 분류표를 제가 여기 잠깐 띄워드렸는데, 요거 조금 키워볼게요. 네, 여기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로는 2페이지입니다. 자, 교과 교육론에서 음악 교육론 파트의 교육 철학,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교수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개월 요 정도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중에서는 화성법이면 아까 전조까지 나오니까 끝까지 진도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위법은 종별대위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후가에 대한 부분과 그 16세기 대위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 형식론이 있어요. 통론 파트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해에는 론도 형식을 분석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소나타폼을 분석하라고 논술문항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음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곡 파트에서는 국악하고, 그 다음에 서양 음악의 선율 창작 부분이 분석 파트로 주로 나와요. 분석으로. 그 다음에 서양 음악사 파트에서는 각 시대별 양식하고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디 나와요? 라고 문제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문항수가 보통 3문항, 많으면 3문항, 적으면 2문항 그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중세, 르네상스 여기 파트에서 보통 1문항 정도가 그래도 나오는 편이고, 바로크 고전 낭만에서는 앞에 폴리폰이나 또는 악곡의 형식이나 이런 거랑 이제 문제가 약간 겹쳐서 나오고요. 화성이랑도 좀 겹쳐서 나오고, 20세기 음악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악으로 넘어가면 국악은 기초 이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초 이론 파트 안에서 기보법, 뭐 독보법, 장단, 식임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말들을 만약에 공부를 처음 하시면 그냥 이런 단어들이 막 떠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1, 2월은 단어하고 친숙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랑 친해지면서 그 단어 안에 뭐뭐들이 이렇게 쫙 줄지어서 오는지 매핑을 해드려요. 마인드 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국악 실기 파트에서는 성악 기악에서 여러 갈래 악곡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음악사와 장구 연주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법이랑 지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통론이나 이제 연주법 쪽에서 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얘네들의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거는 아마 다들 설명 들으셨을 테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1차 시험에서 교육학을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한 문항 시험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게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90분 동안 1시간 반 정도죠. 자, 그래서 여기는 25에서 35%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그냥 대략 30%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에서는 65에서 75% 정도가 나와요. 근데 90분 동안 기입형 8문항하고 서술형 6문항을 풀게 돼요. 서술형은 4줄 정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14문항에서 40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80점 만점에 아까 왜 초수 선생님이 70점 가까이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69점 몇몇을 맞았죠. 자, 그렇게 맞으려면 여기에서 한 5점 깎이고 여기에서 한 5점 깎이면 70점 정도가 나오는 건데, 70점 정도를 나오면 어느 지역을 보나 붙고 실기를 아무리 못해도 웬만하면 붙어요. 그게 이제 70점하고 전공 교육학에서 웬만큼 점수를 좀 잘 받았다. 그럼 이제 그게 컷에서 보통 15점 정도 위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컷에서 거의 20점 높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은 초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석하고 차석하고 막 이랬던 선생님들을 떠올려 보면 1차 시험에서 보통 컷이 근데 올해는 컷이 조금 높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컷이 만약에 70점이었다. 그러면 90점이 넘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70점이라 하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육학하고 전공 점수를 합한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평균 컷은 75점 정도인 것 같아요. 70 한 4, 5점 정도, 4점? 74점이라고 하면, 자, 74점을 맞으려면 여기에서는 한 15점 정도를 맞으셔야 되고 여기서 5점 정도 깎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점, 여기에서 10점 정도 깎이면 그러면 25점 정도 깎이는 거니까 그게 딱 커트라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에서 40점짜리 문제에서 30점을 맞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만 같지는 않죠. 40점 중에서 30점이면 몇 퍼센트인 거예요? 한 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5%를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날려버릴 수, 그래도 이제 붙어요. 자, 근데, 그렇게 커트라인에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에 참새들이 있는데, 이게 전깃줄이라고 쳐봅시다. 참새들이 있는데, 여기 약간 앞에 있는 참새가 있고, 여기 약간 뒤에 있는 참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줄 하나 앞뒤로 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내내 지금 전화를 1시, 2시까지 계속 전화를 받다가 이제 더 이상은 전화를 이제 받을 수가 없어서 오늘 하는 거랑 이제 좀 보고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딱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붙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안 되잖아요. 소수 선생님들이 안 된 경우들이 있죠. 1차에서. 근데 어떻게 안 되냐면 0.3점, 0.4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선이 있으면 그 앞 뒤로 다다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몇 명 정도가? 200명 넘게. 그러니까 지금 200명을 좀 넘게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명 정도가 넘는 거기에 그 라인의 앞뒤로 한 1점, 앞으로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에 정말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몇백 명까지는 아니겠네요. 일단은 200명을 뽑으면 우리가 350명 정도를 1차에서 이제 이렇게 1차 합격선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여기가 희비가 굉장히 교차하는 적인데 그렇다고 요만큼 앞에 있는 분이랑 요만큼 뒤에 있는 분이랑 실력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선생님들이 이제 울기도 하시고 제가 2문제를 고쳤는데 그 2문제만 맞았으면 0.3점 차이로 안 되신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2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만 고치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실감이 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변별도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얼만큼을 내겠다고 한 비율을 대략은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될까요? 거기에서 내겠다고 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이제 인출하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반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로 뭘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워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구조화가 안 되면 너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렵다는 게 많아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를 공부를 막 하잖아요. 얘를 덮었어요. 그리고 얘를 했어요. 얘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밑빠진 데에 물 부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비어가고 있고 여기다가 막 또 쌓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쪽으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얘는 게이지가 또 내려가고 있어요. 얘는 이미 바닥이고. 자, 근데 그럼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사라지기 전에 반복하고 또 얘가 사라지기 전에 또 반복하고 얘가 사라지기 전에 반복하고 결국 제가 내년에 이 강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더라고요. 막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대학을 15살에 들어갔다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봐왔겠죠. 그쵸?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보고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덕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근데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1년은 쭉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복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1년을 한결같이 여기 없어지면 여기 거 올리고 다시 여기 올리면서 다시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또 올리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영역들을 하는데 과목 수가 우리가 세부적인 과목으로 나누면 지금 거의 10과목은 당연히 넘고요. 실기 선생님들까지 다 하면 저희 선생님이 지금 10분이 다 넘어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이렇게 근데 이제 전공은 이제 제가 주로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보니까 교육론 그다음에 서양음악 그리고 국악 이렇게 이제 파트가 나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거를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서 어떻게 반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커리에서 계속 반영을 하면서 바꿔서 반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새로 이제 한 게 그 프리스쿨을 좀 해서 이미 머릿속에다 한번 쫙 가고 가면 그 1, 2월에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1, 2월에 제일 많이 포기하고 싶대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게 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하다가 과연 이게 11월, 12월이 되면 다 되어 있을까? 이만한 양이 이걸 과연 쓸 수 있을까? 다 그렇게 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다 1차를 합격하거나 합격선까지 다 가 계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어떤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아까 이제 제가 풀커리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매번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속 시험을 봐가면서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면 그냥 거기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뭘 했냐면 아첼반하고 테누토반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해봤어요. 작년부터.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 아첼반은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일단은 문항수 분석은 조금 있다가 이건 시간 봐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요번 2019년도에 비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강의는 당연히 가장 구조화하고 답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에서 그거에 가장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를 어려워하냐면 꾸준히 계속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게 혼자는 좀 어려워요. 근데 같이 하면 약간이 아니라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결과가 좋은 선생님들이 다들 이제 초수 선생님들 중에 결과가 좋은 선생님들이 다들 이 테누토반을 하신 선생님들이 어느 선까지 다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 작년에 아예 선생님을 새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매주 말하자면 과외 수업을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게 쌓이지 않게. 매주 한 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스터디 팀을 다 짜드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전에 한번 모여서 자기들끼리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한테 질문거리를 다 가져오고 그리고 보충해 줄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풀이방까지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 선생님에게 얻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스터디 원들끼리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는 국악 전공인데 여기는 서양음악 전공이고 이게 전공이 달라서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에서 알려주고 요건 이쪽에서 알려주면 그 수업 보통은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터디 팀들끼리 같이 앉거든요. 수업 때도 대부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쉬는 시간에 얘기를 웬만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은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이해 못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그 다음에 안 됐을 때에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요거가 확실히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막 그 제가 멘토와 그 멘티에 대한 부분을 또 되게 강조하거든요. 합격한 선생님은 합격할 수 있게 그 다음 선생님들을 끌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합격한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끌어주시고, 그리고 그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올해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가, 그래서 저는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이 시험이 물론 경쟁 시험이에요. 그쵸?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뽑아야 되는 인원수만큼의 내가 들어가려면 옆에 사람을 밀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붙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손 붙잡고 붙으면 돼요. 만약에 TO가 무슨 5명이다 전국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밀치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200명이 계속 넘는 수준을 몇 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해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적어도 1차는 300명이 넘게 뽑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가르쳐 주면 그거는 절대 잘 안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라고 하는 거가 제가 좀 강조를 하는 직강에서는 되게 강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서로 일단은 그리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지쳐요. 지쳐서 그러니까 근데 슬럼프가 다 달라요. 어느 선생님은 3월 때 완전 훅, 어떤 선생님이 1월 때 훅. 근데 이게 다 다른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이렇게 지배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저희 클래스는 고등학교 같은 분위기예요. 심지어 소풍도 가요. 봄에 소풍도 가고 요 옆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그러고 나면 굉장히 그냥 약간 대학교 분위기보다는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는 이렇게까지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수업을 오면 아침부터 보통 밤 거의 6, 7시까지 하고 스터디까지 다 끝나고 가면 보통 9시 막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같이 사는 분위기가 되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원에 힐링하러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혼자 되게 외롭게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이날 와서 이제 그러니까 같은 고충을 나누고 모르는 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약간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다행히 여태까지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너무 팀워크 좋게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되게 자랑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전통 중에 하나예요. 멘토와 멘티의 그러니까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어떤 정보를 계속 공유해 주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선생님들 간에 그 스터디를 해서 테스트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를 하시는 선생님이나 그거보다 더 위에 이제 조금 더 기간이 공부를 하신 기간이 하다 보면 이제 병행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일이랑 이제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문턱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주변에. 2차에서만 3번 떨어졌대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임계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디를 뚫어야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거기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드리고 글도 봐드리고 그러면서 약간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한 해를 공부하고 나면 일단 지식들이 다 들어오긴 하거든요. 인출을 하기 전 단계이긴 인출을 완벽하게 하느냐 좀 덜 하느냐의 차이지 일단 한 번을 다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어거지로 외워서 겨우겨우 넣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 해 다시 공부할 때는, 내가 그 상황에서 시험을 봤구나. 왜냐면 이제 새롭게 알아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완전 본인 거가 제대로 되는 시기죠. 1년 첫 해는 그냥 꾸역꾸역 막 넣어가지고 딱 봐서 근데 그걸 요령 있게 잘 하시면 되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해 공부할 때는 제가 되게 선을 그어드려요. 어디까지 해라.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거를 이제 잘 잡아드리는 거를 요 이제 테누토반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만 해도 1차는 붙을 수 있는 그 선이 딱 있거든요. 거기까지를 안내를 딱 해드리고, 아첼반에서는 그거보다 더 넘어가려면 이제 어느 임계점에서 약간 점수가 이렇게 정체 구간이 나와요. 그 정체 구간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서 확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몇 가지 이제 팁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씩 맞춰서 해드리는 거고, 멘토와 멘티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노하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는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테누토반하고 아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거는 테누토반과 아첼반을 인강으로 확대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직접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 더 묘안을 생각해 볼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근데 현재로서는 직강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 2월 그 수업 때, 그러니까 1월 프리스쿨 캠프 때 뭘 나눠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이어리 같은 성격의 이 학습 노트 이런 거를 가지고 매번 적게 할 거거든요. 기록으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포트폴리오화 할 거예요. 작년에는 테누토반에 오셔서 그거를 작성했어요. 자기 학습지를 일주일 거를 다 적어가지고 와서 적고 이렇게 해서 누적을 해봤었는데, 그거보다 아예 그냥 본인 카드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매번 적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를 매번 아첼반과 테누토반 때는 가져오셔야 돼요.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체크할 사항들을 지금 요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거를 끼워 넣어서 그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되게 야행성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거의 애 학교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가 이제, 그러니까 애가 되게 많이 컸는데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애 학교를 보내려면 일단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 밥 먹이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일단은 이제 새벽 공부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그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사실 좀 바꿔요. 그러다가 또 금방 또 바뀌어요. 저는 약간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렇긴 한데 아까 얘기했죠. 꾸준함만이 이 공부의 살 길이다. 자, 꾸준하게 공부를 하려면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가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굳이 다 바꾸세요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려면 밤에 하시는 건 무리예요. 밤에 늦게까지 하시는 건. 그럼 오셔서 분명히 졸아요. 여기 수업하러 오셔가지고. 그러면 수업이 막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타깝죠. 자, 그래서 그 새벽 공부 프로젝트를 이것도 이제 개강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3주 단위로 보통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출석 찍는 거예요. 그 리플로 내가 7시에 우리 하자 약속을 하면 다 7시에 다다다다다다닥 이제 리플이 달려요. 제가 글을 딱 올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습관 자체를, 근데 그렇게 해서 아예 새벽형으로 바뀌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꾸준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꾸준히 공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1년 동안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그거를 1년 동안 아주 꾸준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자신이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1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갈 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훑어볼게요. 2019년도 일단 1, 2월에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1, 2월이 있고요. 3, 4월이 있고요. 5, 6월이 있잖아요. 근데 1, 2월 때 핵심 이론을 할 때 교육론을 아주 간단하게 해요. 교육론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정도. 자, 핵심 이론은 뭐냐면 전격종지라는 전체 교재를 모든 시험에서 보는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훑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얘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에다가 이게 지금 핵심 근데 우리가 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과서예요. 중고등학교에서 다 같이 보는 교과서. 그래서 다 같이 보는 교과서의 종류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책이 거의 한 40여 종? 그러니까 그 뭐죠? 출판사로 하면 보통은 이게 이제 검인정 교과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16종류가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10종류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과서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이제 보통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과서가 다 출판사에서 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검토를 해가지고 나는 우리 학교는 여기 거를 쓰겠다. 우리는 여기를 쓰겠다. 뭐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가 공통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과서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악 통론도 있고 악곡도 있고 악곡 종류도 정악 있고 민속악 있고 뭐 종류별로 쫙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내가 민요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민요만 다 볼 수는 없을까? 그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민요를 다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교과서 분석집이에요. 그 교과서 분석집과 그 다음에 이제 임용에서 굉장히 해야 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으로 잘 정리가 된 게 이제 심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화 교과서들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들을 뭐에 따라서 평가 영역 분류표에 따라서 서양, 국악, 그리고 국악 안에서 다시 세부 내용으로 쫙 아까 그 다음 평가 영역 분류표에 나온 대로 쫙 분석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교과서 분석집이에요. 그래서 서양음악 교과서 분석하고 국악 교과서 분석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언제 하냐 하면 2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교과서 분석을 하는데 요거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자, 교과서 분석을 처음에 국악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분석은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3월 6일 정도까지 6주로 보통 끝나거든요. 교과서. 이걸 몇 번 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서양음악 교과서는 언제 하냐면 요거 끝날 때쯤 해서 여기까지 서양음악 교과서를 해요.
그러면 요 교과서만 보면 국악 파트가 다 될까? 또는 요 교과서만 보면 서양음악 파트가 다 될까? 이거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국악 심화하고 서양음악 심화를 하는데 이땐 개론서들을 다 봐요. 그래서 서양음악에서 그 개론서하고 그 다음에 국악에서 개론서를 보는데 올해 국악 그 개론서 중에 개론이 있고 통론이 있고 총론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몇 개들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국악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총론에서 꽤 많이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총론을 다뤘어요. 수업 시간에. 국악이 너무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국악하고 서양음악에 대한 부분에 심화하는 부분을 5, 6월 달에 해요. 심화로. 국악에서 심화, 서양음악사에서 심화, 그 다음에 교육론은 그럼 여기서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 요때 심화를 해요. 자, 그러면 교육론은 문제풀이반 가기 전에 몇 번 보게 되고 2번 보게 되고 서양음악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화성대위는 약간 특화시켜서 다른 게 따로 다루니까 그거 빼고 봤을 때 서양음악 사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보게 돼요? 3번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국악에도 통론과 악곡과 국악사 이렇게 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핵심 이론 때 몇 주에 걸쳐서 보냐면 3주에 걸쳐서 봐요. 여기에서 6주에 걸쳐서 보고 여기에서 제가 6주로 했나요? 7주로 했나요? 그 정도에 걸쳐서 봐요. 여기도. 자, 그러면 이거 몇 번 보게 돼요? 3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교재로 여러 가지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심화시켜가면서 이 부분을 3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몰랐던 거를 여기에서 거의 해결해요. 여기는 거의 해결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이론에서는 서양음악사를 정말 간단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본 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보통 우리가 서양음악사를 정말 이론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내학기를 보고 그리고 어떤 과에 따라서는 2학기 이상은 다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 정해진 시간이 여기 합쳐서 8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주, 여기 3주, 여기 2주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인 거예요? 프리스쿨 다음에 나오는 프리스쿨이에요. 그래서 프리스쿨이 이게 이제 프리스쿨 개념으로 하는데 이때 너무 깊이 해요, 사실. 이걸 다 알면 시험 보러 가도 될 만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일요일 못하겠어요. 막 이제, 막 난리가 나요. 이거 진짜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막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25시간에 프리스쿨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요거가 서양음악사 그 하루에 하는 것보다는 2시간 안에 서양음악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 책들을 다 이렇게 한번 6월까지 다룰 책들을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조금씩 더 들어갈 건지 기출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비율을 쫙 보여드리는 게 프리스쿨이고요. 그 비율을 이제 기출문제랑 같이 보는 게 1, 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4번 정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고 이제 아까 화성은 아마 여기에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이 화성은 아까 선생님이 아마 설명하셨겠지만 거의 응용반주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학교 가셔서.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응용반주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대위가 있죠. 대위. 화성, 대위. 그 다음에 7, 8월에는
7, 8월에는 전 영역에 걸쳐서 뭘 해요?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 반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거 4주, 여기 4주, 여기 4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12주가 되죠. 그래서 국악, 서양음악, 그 다음에 교육론에 대한 거를 섹션별로 문제를 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7, 8, 9월까지,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뭘 해요? 실전 연습 모의고사. 그래서 매회 여기 있는 거 몇 문제, 여기 있는 거 몇 문제, 여기 있는 거 몇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실전 문제처럼 다 섞어서 모의고사지로 딱 나눠드리면 선생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1시간 반, 1시간 반 해갖고 다 풀고 그 다음에 해설 들으면서 다 채점해가지고 대략 점수 다 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점수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어디를 볼 건지, 내가 대략 어느 파트가 약한지 이거를 막 검토해 가면서 앞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꺼내서 같이 복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서양막사에 대한 부분만 5번을 다루게 돼요. 2달 단위로 거의. 2달 단위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외워져요. 그래서 반복의 힘을 믿어보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 시험형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시험형이 아닌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도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나는 실기가 너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도 음악 선생님 돼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넓은 스펙트럼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근데 이제, 실기는 너무 못하면 학교 가서 정말 민폐다 싶어서 제가 초반부터 실기는 만들어서 가시라고 해요.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실기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부터 안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라. 그러면 는대요. 안 느는 게 어딨겠어요. 막 최고의 선생님들이 붙어갖고 막 스파르타처럼 시키거든요. 저보다 박정환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랑 스타일 좀 다른 거 안 느껴지세요? 좀 달라요. 그래서 실기 선생님의 그 특유의 이렇게 끄집어내고 맞는, 사실은 조금 무서우셔서 응용반주 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 응용반주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일단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어쨌건 다 그거를 제대로 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오니까 무서운 거야 뭐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여러분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 본인의 이제 저기에 맞게 응용반주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는 같이 이렇게 열심히 다 같이 하는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이거는 20년이 돼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4명이 한 팀이 스터디를 했어요. 개인의 역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초수에 2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2명이 뭐 안 됐어요? 또는 최종에서 안 됐어요? 뭐 이러면 그 나머지 2명 선생님은 그 다음 해에 꼭 붙어요. 왜 붙냐면 이 2명이 엄청 도와줘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 그 중에 한 명이 떨어졌다. 그럼 그 한 명은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꼭 붙어요. 사실 여태까지 저 조교 선생님 했던 선생님들이 거의 다 붙었거든요. 몇십 명이겠죠? 여태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한 분, 2분 이렇게 조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 관리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와드릴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늘어났는데, 대체로 선생님들이
그 해에 붙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거의 붙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정말 자기들끼리 너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도움을 드리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테누토반하고 아첼반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끼리의 그 서로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만큼의 그분들의 합격률에 다음 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을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달려왔던 그 어떤 내공과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달려왔던 내공이 성격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이 훈련된 사람이 있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시험은 별로 실기시험 말고는 그닥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도와주게 되면 서로 올라가요. 같이. 그거는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짝 스터디를 해서 성공하신 선생님들, 그러니까 짝을 정말 잘 만났다. 그러면 그 두 분 짝은 한 분이 혹시 그 전해에 떨어져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분은 꼭 붙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막 지식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멘탈 관리가, 그러니까 임용생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체력 관리하고 멘탈 관리예요. 체력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오래 앉아 있고 싶어도 몸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웠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엔 기댔다가 누웠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심하게 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체력이 못 견딜 만큼 달리지 말고 조절해 가면서 하시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1차가 붙었어요. 이번에 초수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던 기간이 안 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커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나이도 별로 어떤 변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기뻐했어요. 오늘 그 선생님이 합격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 됐어요. 이제 막 장문의 편지들이 막 오잖아요. 그 1년을 돌아보면. 그래서 막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계속 전화도 받고 톡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딴 선생님으로 착각을 한 거, 안 된다고 한 건 줄 알고. 근데 그분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를 못 받죠. 이제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랑 통화했는데, 선생님 저 붙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떨어졌다는 거를 멘트를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다른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또 이제 그 지역 선생님들은 이제 지역끼리 다시 뭉쳐서 스터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스터디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못 물어봐요. 붙었어요? 누구 붙었어요? 누구 붙었어요? 막 이제 문자가 오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안 됐대요. 막 그러고 이제 남들한테 안 됐다고 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안 됐다고 얘기를 해버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아까 안 됐다고 해놓고선 된 거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혹시 잘못 보신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본인은 붙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붙어는 합격입니다. 선생님 불합격입니다. 이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되게 드라마틱한 오전을 보냈어요. 선생님도 내년에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패밀리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붙고 누가 정말 안 돼도 다 정말 너무너무 간만의 차이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1점보다 아래쪽에서 안 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험에서 1차 봐서 붙는 그 합격권까지는 거의 다 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은 드는데, 이거를 훌쩍 넘어가는 선생님이 있고, 이게 거기에서 약간
요만큼 부족한 경우에 이제 그거는 매해 겪는데도 잘 단련이 안 돼요, 제가. 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아프고 좀 힘들어.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여보세요? 막 이렇게 받았다가, 여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오전 내내 전화를,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여보세요? 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목소리들이, 선생님들이, 아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붙으셨으면 밝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선생님, 저 붙었어요. 이제 저는 겁먹죠. 선생님, 이러면. 그리고 또 언제나 있는 케이스. 선생님, 저 너무 시험을 망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업 실현도 하는 걸 하기로 하고, 실기도 다 하기로 해놓고, 드라마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이제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해야 될 거는 다 걸쳐 놓고 진심으로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시험을 얼만큼 못 봤는지를 모르니까 왜 열심히 준비 안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도 못 하고 그랬는데 꼭 전화 와서 어떤 분은 울어요. 선생님, 저 붙었어요. 어떡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어떡하냐고. 어떡하긴 어떡해. 이제부터 해야죠. 17일, 18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 시간까지. 잠도 자지 마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실기 선생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지금부터, 극단의 어떤 저기를 조치를 해서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라, 제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죠. 오늘이 약간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스터디 원끼리도 굉장히 배려하거든요. 서로 너무 조심하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제가 안 됐는데요. 누구 됐대요. 그 선생님이라도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전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숙한 우리 클래스의 어떤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년도 보통은 평생 동료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이 클래스 우리 수업을 통해서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노력하는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붙었다고 그냥 하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 실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정말 수업을 잘했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에 대한 극찬을 한 거를 수업을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본인이 이제 신규 복이 너무 있다며 이제 엄청 칭찬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용할 때처럼 학교에서 하니까 완전 인정받는다고. 근데 임용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항상 제가 초심을 갖고 공부 시작할 때부터 공부 마칠 때까지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공부다. 이제 그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오늘은 안 하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제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료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료로 보시고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다룬 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요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자랑하려고 만든 자료가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공부한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많은 시간을 만나는데 안 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조금 이상한 거죠. 그게 안 하는 게 나오거나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안 본 내용이 나오는 점수는 80점 중에 많으면 2점, 좀 더 잡으면 3점이에요. 그럼 그럼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했다고 그걸 다 맞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에서 문제가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내 걸로 소화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내가 공부한 이거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답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구조화를 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문제인 거지, 공부한 우리가 다룬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고 유사하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공부한 거에서 나오는데 왜 70점 맞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암기가 정확하게 그 많은 분야에서 묻는 거를 다 보유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였어? 그거 물어본 거였어? 그러니까 적용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점수를 깎아먹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꾸준히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제가 적용력과 사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리고 똑같이 그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하고 다 나와서 너무 좋아요 뭐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건 뭐예요? 다 생각났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한 거더라고요. 나와서 다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봤던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이 안 났어요. 이 차이예요. 그 순간 생각이 나냐? 아니면 나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이게 그건지 연결을 잘 못 시키느냐? 그러면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사고력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라고 하는 얘기는 내면화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근데 그게 스터디가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진짜 내 건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남의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책을 보면서. 그건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그 친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지, 또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어디가 막혀요. 말을 하다 보면. 아는 데까지밖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 나머진 집에 가서 공부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올해 클래스 중에 스터디가 굉장히 잘 됐던 팀들이 몇 팀, 아주 눈에 띄게 잘 됐던 팀들이 있고, 그다음에 짝 스터디가 잘 됐던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아주 이렇게 잘 맞는 선생님들끼리 만나게 되면 짝 스터디를 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덩어리가 크지 않으니까 모이기가 좀 플렉서블해서 그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맞추기가 좀 쉬워서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테누토반이나 아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기 시간도 빡빡하고 그 안에다가 다 요일을 정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다 짜드려요. 그럼 어디서 하냐면 연구실에서 모여가지고 그 팀끼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상담지를 내고 가시면 이거는 이제 상담 신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상담하고 싶은지 거기다가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요렇게 보이는군요. 요거 프린트 다 보시죠? 자, 요거 간단하게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프리스쿨 캠프는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아첼반하고 테누토반은 작년에 처음 해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올해 이제 한번 처음 해봐서 아주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이제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날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1시부터 6시까지예요. 5시간씩. 자, 그리고 전체를 다 다뤄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안개 속에 있는 저 조그만 사람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분의 안개를 거쳐드리는 게 일단 이 수업의 목표인데요. 거기 1, 2, 3번 있죠. 이론과 실기 영역에서 요구되는 그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대한 산이 있어요. 1년 동안에 만나게 될 그 산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드리자. 이게 이제 설명회 때는 사실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학습 코칭이 사실은 굉장히 주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론과 실기와 수업 실현까지 다뤄드려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상반기에는 수업 실현하는 게 교과서반에서밖에 없어요. 교과서반에서 지도안 짜는 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수업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2차 가면 다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돼요? 그 수업 실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막연해 하세요. 그래서 막연한 걸 하나도 없이 일단 쫙 걷어들이자 싶어서 수업 실현도 놓고 실기도 놓고 전공 이론 핵심 이론 부분에 마인드맵 구조화, 이거는 제가 시작한 지가 2008, 9년. 그러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 마인드맵을 시작한 지가.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도움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그러니까 매핑을 다 해드리면 그 넓은 지식을 구조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강의 일정은 이제 이론과 실기를 일단은 다 섞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박정원 선생님이 실기를 먼저 시창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론을 교육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업 실현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날은. 그 다음에 수요일은 서양음악사, 그 다음에 단소는 이제 초빙 특강을 하려고 국악원에 계시는 김기현 선생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코칭은 테누토반 선생님이랑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 반주랑 그 다음에 성악 발성까지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발성도 시험을 봐요? 할 텐데, 수업 실현을 할 때 노래를 하셔야 돼요. 모델링을 하세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거의 12시간씩 앉아서 봤거든요.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를 매번. 그건 이제 실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하는 걸 봐드려야 되니까. 근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근데 모델링이 잘 안 되면 별로 수업이 신뢰도가 딱 떨어져요. 자, 여러분 불러봅시다. 아네니 이렇게 불렀다. 아네들의 뭐 이렇게 불렀다. 그러면 갑자기 그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확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응용반주로 반주 시험을 노래하는 시험을 안 보는 지역도 발성은 해두셔야 되고, 시창을 하는데 정확한 음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부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발성은 완전 기본이어서 요거는 수업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위법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 국악 특강이 있고요. 화성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시간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모였던 선생님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학습 코칭을 도와드리는지 그거 이렇게 써보고, 뭐 이렇게 1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앞에 2시간씩은 이론 실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차이가 그러니까 약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할 거고, 소개는 요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강의 혜택을 먼저 보시면, 테누토반은 사실 너무 인원이 많으면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누토반을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드려요. 이때 오신 선생님들 먼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1, 2월 그 수강하신 선생님들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오신 선생님들을 먼저 아칠반과 테누토반에서 배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 2월 개인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죠. 공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실기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고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기 선생님들이 계속 모의고사를 보시거든요. 중간중간. 그러면 그 실기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본 점수와 그다음에 제가 상담한 거를 다 선생님들이 공유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다 알아야 이제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같이 이제 적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 저기를 짜야 되는지 그리고 학습 도우미 이북은 그동안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주옥 같은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출력해서 원하시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이 치열해요. 그 응용반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그 오신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미리 약간 셋업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간단히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프 더 레코드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조금 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감사합니다.